지난 시즌은 단축 시즌이 되면서 정규 시즌 경기는 모두 관중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은 메이저리그가 각 구단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면서 각 구단의 사정과 프랜차이즈가 속해 있는 주의 결정에 따라서 30개 구단은 각자 관중 수용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실 때 어떤 구장은 관중이 거의 없고 또 다른 구장에서는 관중이 꽉 들어찬 경기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각 구단의 관중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지구부터 살펴보면 애리조나는 수용 관중의 25%에 해당하는 12,000명의 관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연고지를 둔 샌디에고, 다저스, 에인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는 모두 수용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관중을 입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은 9,000명의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같은 주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조건이 걸려있는 반면 가장 자유롭게 마스크 프리를 선언한 주들 중 하나인 텍사스의 두 팀,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은 관중 입장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텍사스는 유일하게 100% 관중 입장을 결정한 구단인 반면 휴스턴은 텍사스 주에서 관중 입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0%로 정했다가 현재는 수용 인원의 25%의 관중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구단은 콜로라도인데요. 일반적으로 구단들이 20% 혹은 25% 정도로 최다 수용 인원 비율로 정하거나 전체 관중 수를 기준으로 1000명 단위 혹은 500명 단위로 입장 관중을 정한 반면 콜로라도는 42.6%에 해당하는 21,363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비율로 봐도 총 인원으로 봐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콜로라도주가 애초에 수용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구단이 여기에 불복하고 협상을 펼쳐서 42.6% 혹은 21,363명의 관중 입장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뭔가 많은 것이 궁금해지는 깔끔하지 못한 숫자이지만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부지구로 오면 신시내티와 클리브랜드는 오하이오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30%의 관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와이삭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수용 인원의 20%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러키와 캔자스시티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는 25%에 해당하는 관중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피츠버그는 2월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 톰 울프가 모든 이벤트는 수용 인원의 20%만 받을 수 있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홈경기 관중 허용 인원을 20%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지사 톰 울프가 4월 4일부터 허용 인원을 50%로 올린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4월 5일 열리는 홈 개막전 수용 인원을 50%로 잡고 추가적인 티켓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는 추가 보도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개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현이 뛰는 세인루이스는 미주리주에서 마스크 관련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관중 허용에 여유가 생겼지만 세인루이스의 시장인 라이다 크류슨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14,500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부지구에서는 뉴욕의 두 팀인 양키스와 매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0%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수용 인원의 25%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볼티모어는 메릴랜드주가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했지만 일단 구단은 25%의 관중만 입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13,500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워싱턴은 5,000명의 관중을 입장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스턴은 4,500명의 관중을 그리고 템파베이는 7,000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니든에서 시즌을 시작하기로 한 토론토는 일단 플로리다주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데요. 토론토 구단은 오늘 4월 홈경기에 이어서 5월 홈경기까지 더니든에서 모두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구단은 자발적으로 시범 경기와 같은 수준인 TD 볼파크의 수용 인원의 15%에 해당하는 1,275명의 관중 입장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 봉쇄는 4월 2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런 이유에서 토론토 전담 기자들과 중계진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담당 기자들은 캐나다에 머물면서 스프링 트레이닝을 취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서 시즌을 치르는 팀의 선수가 캐나다의 팀으로 트레이드된 경우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 NHL은 선수들이 국경을 넘어 여행하지 않도록 캐나다 팀들만 속한 노스 디비전을 따로 만들어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저리그의 여러 팀들이 백신을 맞기로 결정함에 따라 MLB 사무국에서 백신을 맞은 선수에 대해서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과 캐나다 정부 간의 격리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토론토 구단 모두 상징적인 경기인 캐나다데이 경기가 2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기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한 6월 중에는 토론토를 홈구장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